중국을 향한 영국의 분노가 들끓고 있습니다. 중국이 현 사태에 대한 정보를 은폐해 영국을 위험에 빠뜨렸다는 인식이 영국 정부 내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현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중국을 응징해야 한다는 분위기입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캡틴TV 팩트 체크. 마이클 고브 영국 국무 조정실장이 중국이 현사태 발병 초기 규모와 질병 규모, 감염성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며 중국의 초기 대응 부실을 질책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고브 실장이 BBC의 한 프로그램에 출연해 왜 영국은 진단검사를 충분히 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이번 사태로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고 있는 영국에서 현사태의 책임을 따지기 시작한 것인데요. 이날 썬데이 포스트, 데일리 메일 등 현지 언론은 고브 실장을 인용해 보리스 존슨 총리 내각이 중국 정부에 단단히 화가 나 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이 정보를 은폐했을 뿐만 아니라 허위 정보를 퍼뜨리고 환자 수를 조작해 영국을 혼란에 빠뜨렸다는 것입니다. 영국 정부 고위 관료들도 중국에 대한 격분을 드러냈습니다. 실제로 영국 정부 내에서는 영국은 중국과 외교적 채널로 해결을 봐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곱게 끝내지 않겠다는 의도를 시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한 정부 관료는 당연히 지금은 위기 대처가 중요한 상황이지만 이 사태가 끝나면 중국과 청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 또한 영국 정부의 분노가 최고에 달했다며 중국이 대대적인 개혁을 하지 않는다면 국제사회에서 천대받는 국가가 될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영국의 선임 장관 역시도 영국은 중국과의 관계를 재검토할 것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한 것을 미루어 봤을 때 영국은 이번 사태의 위기가 끝나면 중국과의 외교 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국 전문가들은 중국이 현 사태 감염자 수를 15배에서 40배 감추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계인들을 놀라게 만든 연속 신규 환자 제로 기록 또한 허위 발표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중공이 이번 사태 확산으로 어려움에 처한 유럽 국가들을 지원해 글로벌 영향력을 확대하려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기가 왔으니 중국 정부와 기업이 유럽 국가들과 시장을 확장해 자신들의 권위를 신장시키겠다는 의도를 지적한 것인데요. 존슨 총리 내각은 중국이 현 사태의 확산 책임을 미국에 전가하려는 것에 대해서도 분노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언론에서는 중국 당국의 역겨운 허위 정보 선전전이 진행 중이다. 이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영국의 이런 분노는 화웨이에도 향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미국의 반대에도 화웨이에 영국 5G 시장 진입을 허용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현 사태가 심각해지고 중국에 대한 분노가 커지면서 화웨이를 허용한 결정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부 내에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우리는 화웨이가 단순히 우리 경제에 참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중요한 인프라 구축에 참여하도록 했다면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인프라 구축을 중국에 의존하는 것을 재검토하는 게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세계 경제를 망쳐놓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돌아오는 걸 용인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어 국가적 인프라에 화웨이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겠다. 국가 중요 기반시설을 중국 공급망에 의존하는 것에 대해 재심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존슨 총리는 동맹인 미국의 강한 반대에도 화웨이 장비를 5G 네트워크 구축에 도입하겠다고 밝혀 영국 내 보수당 의원들에게 큰 반발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중국에 분노하는 건 영국뿐만이 아닙니다. 중국 분노의 원조는 미국입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또한 중국 정부의 대처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내놓으며 이번 사태는 중국 사태다. 이는 명확한 표현이라며 질책한 바 있습니다. 이같이 도미노처럼 서방에서 점점 고개를 드는 현 사태에 대한 중국 책임론에 중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중국 대리기에 앞장서온 미국 말고도 영국, 캐나다 등 일부 서방 국가에서도 중국을 탓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해외 동정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중국 황구시보는 3대 사실은 중국이 거리낌 없이 잡음에 맞서도록 지지한다는 제하의 사설을 실었습니다. 잡음은 서방의 중국 비난을 말합니다. 사설은 현재 서방에서 중국을 향해 제기하는 잡음 3가지를 꼽았습니다.
첫 번째는 중국이 현사태 감염자와 희생자 수를 숨겼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은폐로 현사태의 위험성을 잘 몰랐고 따라서 제대로 대응 조치를 준비하지 못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이 같은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마이클 고브 영국 국무조정실장도 미국의 비판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이 같은 서방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보도가 중국에서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중국 잡지 차이시는 최근 이틀 사이 5,000개의 관을 운반했다는 트럭 기사의 말을 인용해 중국 당국이 발표한 현사태 희생자 2,500여 명의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황구시보 사설이 지적한 서방에서 나오는 두 번째 잡음은 일부 기준 미달의 중국산 의료 물자를 문제 삼아 중국 외교에 먹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중국의 엉터리 진단키트는 전 세계로부터 반품 세례를 맞으며 국제적 망신을 당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는 기준에 미달한 중국산 마스크 130만 개를 퇴짜 놓았고 스페인과 체코에서도 중국산 진단키트를 수입했다가 정확도가 크게 떨어져 사용을 중단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 외교부 대변인은 우리가 받은 원조 물자 가운데서도 일부 불합격품이 있었다고 말하며 이에 대한 우리의 선택은 원조를 제공한 나라의 선의를 믿고 존중하는 것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마디로 물건 주는 게 어디냐, 불량 타령하지 말고 고맙다고 쓸 것이지 컴플레인 넣지 마라, 듣기 싫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도 불합격품을 받았다는 게 우리도 불량품을 줄 수 있다는 걸 정당화할 수 없다는 궁색한 해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중국은 불량품 생산국이라는 인식까지 확고히 할 것으로 보여 이번 사태로 중국의 민낯이 밝혀지고 있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황구시보에 따르면 서방에서 나오는 세 번째 잡음은 중국의 책임을 따져야 한다는 본격적인 중국 책임론 제기입니다. 황구시보는 영국 가디언지를 인용해 영국 정부의 장관과 관리들이 이번 사태와 관련 중국의 부실한 정보에 대해 현재 계산을 준비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가디언지는 중국이 역병을 이용해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고 있다며 분노하고 있는 영국의 분위기도 전했고, 황구시보는 이 같은 세 가지 잡음이 극히 시대착오적인 합창을 이루고 있다고 비난하며 무시하는 태도를 취했습니다. 황구시보에서는 영국과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에게 자신들의 능력이 없어서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을 왜 중국을 탓하냐며 맞서는 논조로 기사를 이어갔습니다. 이번 사태에 중국에 대한 고질적인 편견, 중국 상황은 안정됐으나 자신들은 위험에 처한 데 대한 분노, 역병을 통제하지 못하는 자신들의 무능을 숨기고 그 책임을 중국에 전가하려는 의도가 깔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서방의 공세에 중국은 지속적인 통제, 도움이 필요한 국가에 대한 지원, 사태 이후 빠른 경제 회복 등 세 가지 사실로 거리낌 없이 맞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황구시보 등 중국 여론뿐 아니라 중국 정부에서도 영국과 캐나다가 중국이 현사태에 책임이 있다고 한 데 관해서 전면적으로 반박하며 맹공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정부는 영국과 캐나다를 정조준해 중국의 현사태 확산 책임론을 제기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국제재선에 따르면 영국 주재 중국 대사관 대변인은 최근 영국 하원이 현사태 관련 보고서에서 중국이 이번 상황을 감추고 있다면서 중국을 현사태의 발원지로 지칭한 것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중국 대변인은 중국이 전세계 현사태 방지에 커다란 노력과 희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상황을 감춘다고 비방하고 있다면서 중국은 이에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현사태 바이러스의 근원을 찾는 일은 매우 복잡한 문제로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판단을 내려야 한다면서 세계보건기구 WHO와 국제사회 모두 바이러스를 특정 국가와 결부짓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캐나다 일부 매체가 중국 원천론, 중국 불투명론 등 황당한 논조로 중국의 이미지를 먹칠하고 있다면서 심지어 중국 공산당을 비방하고 있어 강력한 불만과 반대를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중화민족은 은혜를 감사해
무사히 여기는 민족이라면서 중국은 친구가 어려울 때 바라만 보고 있지 않으며 사적인 이익을 챙기면서 돕지는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중국이 가장 강력한 현사태 방제 조치를 통해 단계적인 성과를 거뒀고 현사태 퇴치를 위해 전 세계에 마스크와 방호복, 진단키트, 인공호흡기 등을 영국을 포함한 120개 국가에 원조를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영국 국민들의 분노는 뜬금없이 자국의 축구 선수들에게도 향했습니다. 현 사태를 맞아 프리미어 선수들이 임금을 자진 삭감해야 한다는 여론조사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영국 매체 데일리 메일은 최근 글로벌 여론조사 전문기관 유고브가 영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프리미어 리그 선수들이 현 사태 기간 동안 임금을 삭감해야 한다는 의견이 92%로 집계되었다고 전했습니다. 드디어 현재의 상황을 정복할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일주일 전 화이자가 백신 개발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미국 증시가 반등했죠? 이번에는 모더나입니다. 모더나가 효과 94.5%에 이르는 코로나 백신 출시가 임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제약회사 모더나는 백신 승인 전 최종 단계인 3상 임상시험에서 자사의 백신 후보 물질이 94.5% 이상의 예방 효과를 나타냈다고 중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무려 3만여 명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으로 이중 코로나19에 감염된 95명을 분석한 결과 백신을 맞은 감염자는 5명에 그쳤습니다. 놀라운 성과입니다. 95%에 달하는 효과입니다. 모더나 대표는 중간 발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계 대유행과의 싸움에서 정말 중요한 이정표입니다. 지금 사용 승인을 신청할 것입니다. 백신은 미 FDA 승인 가능성이 사실상 100%입니다. 승인되면 모더나는 올 연말까지 약 1,000만 명에 대한 투여분을 생산하고 내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5억에서 10억 회분의 백신 생산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물량이죠? 화이자와 모더나 두 곳이 백신을 개발했지만 훨씬 더 주목을 받고 있는 곳은 모더나입니다. 화이자 백신은 영하 70도의 초저온 냉동 보관을 해야 효과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건을 유지한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반면 화이자 백신과 달리 모더나 백신은 일반 가정용이나 의료용 냉장고에 보관해도 안정적인 상태가 유지됩니다. 영상 8도에서 30일간 보관이 가능합니다. 놀랍네요. 전문가들 역시 이런 이유로 모더나의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백신의 보관 온도가 중요한 이유는 보급 때문입니다. 냉장 보관이 가능한 모더나 백신은 더 멀리까지 쉽게 보낼 수 있습니다. 장점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모더나는 접종 부위의 통증이나 피로, 두통 등 비교적 가벼운 부작용만 보고되고 있습니다. 임상을 진행하는 동안 심각한 부작용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효과 면에서도 모더나가 앞섭니다. 앞서 언급했듯 3차 임상시험 중간평가에서 대조군 시험 결과 화이자는 90%, 모더나는 94.5%의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접종 예상 가격 역시 모더나가 $37, 19.5달러인 화이자보다 비쌉니다. 미국 정부는 모더나와 15억 2,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조 6천억 원에 달하는 백신 구매 계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모더나와 백신 구매 논의를 진행 중인 EU도 격하게 환영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모더나의 중간 발표 소식에 미국과 유럽 주요국의 증시와 국제 유가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미국에서는 다음 달 중순부터 고령층 같은 고위험군부터 접종을 시작할 수 있다고 합니다. 미 FDA는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에 대해서 긴급 사용 명령을 내리겠다고 이미 공언한 상황입니다. 지긋지긋한 코로나를 정말로 잡을 수 있을 것인지 기대가 큽니다. 자, 그런데 국내에서는 미국에서 개발된 백신을 구매할 수 있을까요? 한국에 도입이 어렵다는 기사가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사실일까요? 실상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 모든 나라들이 백신 도입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릴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 비슷한 입장이라는 것이죠. 정부는 현재 임상 3상에 들어간 코로나19 백신 가운데 5개사의 제품을 대상으로 도입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조사와 물량 도입은 빠르면 이달 말 발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3사 임상시험 단계에서 긍정적인 중간평가 결과를 공개한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과 관련해서도 구매 물량과
가격 등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 두 개 제약회사 외에 한국 정부의 협상을 제안한 물량을 모두 더하면 정부가 목표로 삼았던 3천만 명분을 충분히 넘는다는 설명입니다. 일부에서는 미국과 유럽 등의 백신 선구매로 물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국내 언론들은 100% 확인되지도 않은 관련 뉴스를 일제히 터뜨렸죠. 국내 언론들에 따르면 화이자는 내년 생산량인 13억 도주의 90% 이상을 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에 보급한다고 합니다. 모더나는 미국, 캐나다, 스위스, 유럽연합, 일본 등과 선구매 계약을 체결한 상태라는 뉴스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화이자, 모더나 등을 비롯해 현재 정부와 가격 및 물량 협상 중인 물량을 더하면 국민 60%에 해당하는 3천만 명분 이상이라는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정부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조급하게 굴지 않으면서 가능한 한 합리적인 가격선으로 공급하기 위해 여러 가지를 하고 있다. 화이자, 모더나 두 회사 모두 우리와 빨리 계약을 맺자고 오히려 그쪽에서 재촉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가 백신 확보에서 불리하지 않은 여건에 있다. 화이자와 모더나는 모두 기업입니다. 자신들이 만든 물량을 어떻게든 많이 팔아먹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게 자본주의의 당연한 논리입니다. 만약에 생산 라인이 부족하면 여러 글로벌 제약사와 협력해서 생산하게 됩니다. 생산 기지로 주목받는 곳에는 단연 한국이 손꼽힙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한국이 주요 의약품 생산 기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국내의 제약 및 바이오 기업이 고품질의 의약품을 신속하게 생산할 수 있는 능력과 시설을 갖추었다고 인정받은 덕분입니다. 백신 개발이 속속 성공하면서 K바이오가 글로벌 무대에서 자리를 잡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먼저 백신과 관련한 희소식을 전했습니다. 해당 기업은 백신을 전문으로 만들기 위해서 분사한 회사입니다. 그동안 쌓아온 백신 사업 역량을 바탕으로 다국적 제약사로부터 코로나19 백신 생산 계약을 잇따라 따냈습니다. 지난 7월에는 아스트라제네카와 코로나 백신 CMO 계약을, 8월에는 노바백스와 백신 위탁 개발 생산 계약을 맺었습니다. 특히 SK바이오사이언스는 코로나19 백신 생산을 위해 안동 백신 공장의 연간 생산량을 기존 1억 5천만 도스에서 3배 이상인 5억 도스까지 확대했습니다. 백신 생산에 참여하는 회사는 SK사이언스뿐만이 아닙니다. GC 녹십자 역시 다국적 제약사에서 개발하는 백신을 생산하기로 국제민간기구인 감염병혁신연합과 합의했습니다. 감염병혁신연합은 이미 GC 녹십자에 2021년 3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코로나19 백신 위탁 생산을 맡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 GC 녹십자를 통해 5억 도소의 코로나19 백신을 생산하는 게 목표입니다. 글로벌 제약사들이 백신을 들고 한국에 찾아오는 형국입니다. 백신뿐만이 아닙니다. 제약 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올해 들어서만 두 곳의 다국적 제약사와 코로나19 항생제 치료제 위탁 생산 CMO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지난 4월에는 글락소스 미스클라인, 5월에는 일라이 릴리와 계약을 성사했죠. 최근 초기 물량을 전달했습니다. 특히 릴리의 코로나19 항체 치료제는 고객사로부터 기술 이전 기간을 대폭 단축해 신속하게 생산할 수 있었습니다. 릴리의 항체 치료제는 코로나19에 감염됐다가 회복한 환자의 혈액에서 항체를 추출해 만든 의약품으로 FDA의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이 대규모 설비와 높은 기술력으로 해외와 견조도 뒤처지지 않는 생산 능력을 갖췄기 때문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유행으로 한국은 방역 및 의료 강국으로 거듭났습니다. 지금까지 닥터시사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